한진 카레 주가가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호반그룹이 한직한 지분을 확대하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영향으로 보이고요. 어제 시장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장 초반부터 이틀째 강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 수급이 몰렸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1.1조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포스코 퓨처엠이 1조 1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주가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무려 8%나 내려서면서 11만 1,10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으나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순이익은 크게 개선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25,750원에서 35,000원으로 17% 높이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도 30분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장 마감까지 또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수의 흐름들, 수급의 흐름들 체크해보면서 오후장까지의 변화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수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일제히 빨간불을 나타내는 게 확인이 됩니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오후장 들어서는 살짝 그 탄력이 줄어들긴 했었지만은 다시금 회복해주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1.14%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에 못 미치는 상승이긴 하지만 그래도 빨간불 나타내면서 737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는데요. 다만 여기서 개인 쪽은 9,300억 원 넘게 덜어내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800억 원에서 더 물량을 밀리지는 않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또 확실한 수급들 체크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관은 5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요. 외국인 쪽으로는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 같이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시죠. 오늘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개인은 매도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죠.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에서는 495억 원 현재 담아내는데요. 제약바이오조 위주로의 매수세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하이닉스가 계속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슈가 있긴 있었지만 주가 자체는 0.4% 약보합 상승 나타내고요. 삼성바이오직스도 오늘 시작에서는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를 견인하고 있는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엇갈린 양상들 확인되고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형제들은 다른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알테오젠 쪽에서는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오늘 시장에서는 4%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에 관한 추가 상승에 관해서는 좀 비관적인 시장의 시선도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로봇주들 상당히 강합니다. 개별적인 이슈와 함께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의 강세 나타내면서 전반적인 로봇주들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 확인되고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 나타냅니다. 자, 5장까지의 흐름들 살펴보셨습니다. 마감 시장 앞두고 어떤 전략들 필요할지 저희가 꼼꼼하게 준비했기 때문에요. 저희와 함께 시장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우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SCTV의 문현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 한번 받아볼게요. 뭐 딱히 분석이라고 할 만한 게 없을 정도로 그냥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딱히 이렇다 할 만한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흘러가고 있다라는 쪽에 좀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협상이 이번 주에도 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데다가 뭐 일단은
주요 관세들에 대한 협상은 아직까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기본 관세들만 10%대로 이렇게 낮췄다라는 이야기 나왔지 주요 항목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다른 국가들과의 뭐 협상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러한 변수들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런 변수들은 있는데 그 변수가 터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지금 괜찮은 거 아닌가? 사도 되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나는 관세맨이다 라고 했었을 때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유해진 느낌이죠. 마치 꼬리를 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다 뭐 관세 잘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건 조금 관세 안 하지 뭐 이렇게 자꾸 말을 바꿔나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4월 인플레이션이죠. 4월에 CPI 지수도 생각보다는 낮게 나와가지고 관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연준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 물가 상승 걱정된다. 그래서 금리를 못 낮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CPI 지수가 조금 낮게 나옴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봐라 인플레이션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의 압박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또 경기 부양의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사실상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중장기 시점으로 바라본다면 당장은 5월달 뭐 6월달 해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을 수는 있는데 중장기 시점으로 조금 바꿔본다면 OECD에서도 그렇고 IMF에서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많은 기관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잠재 성장률을 낮춰잡고 있는 상황이죠. 관세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관세가 아무래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결국은 전 세계 무역량 자체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우려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 단기적인 급등들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런 호재가 없는 기업들은 내 것도 그런 호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또 홀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매도세가 좀 줄어들고 매수세가 생기면서 올라가는 것뿐인 거지 아마 추세적인 흐름으로 나오기는 약간 역부족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결국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시기에서 우리가 타이밍을 어떻게 어떤 대응으로 해서 어떤 전략을 좀 짜야 될까라고 하면은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해서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로봇 관련주라든지 최근에 제약 바이오들 막 급등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제약 바이오 갈까 아니면 조선주를 갈까 방산주를 갈까 원자력 관련주를 갈까 요즘 막 급등 나오는 기업들로 막 눈이 많이 돌아간단 말이죠. 하지만 로봇 관련주만 하더라도 제가 3, 4주 전에 나와서도 로봇 관련주 그때 관심을 가져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리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조금 여러분들이 선점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게 매매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등 나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훌훌 털어버리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종과 테마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찾아내서 하반기를 노려보는 것이 지금 타이밍에 좋은 매매 전략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마감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오후장 주도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시장 한 번 더 살펴보고요. 또 전략들 자세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후장 주도 섹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 열어주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는요. 원격과 비대면 진료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깨춤 무스그스 기술력과 사업 역량의 무서운 성장이다라는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이쪽 섹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일단 이 섹터를 골라온 이유가 뭐냐면 사실 지금
공약 관련주로 굉장히 이야기 거론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대선 후보들께서 이제 앞으로 토론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뭐 10대 공약부터 해서 뭐 8대 공약, 5대 공약 뭐 이런 공약들을 많이 내놓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지난 정부 쪽에서 의료 대란이 있었죠. 뭐 의료계에 뭐 의료인들 정원을 늘려야 된다, 뭐 줄여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말이 많아가지고 엄청난 파업까지도 일어나게 되고 사태들이 많이 심각해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단계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좀 부족하냐라고 했을 땐 사실상 진짜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조금 부족한 거는 현실인 것 같고요. 돈이 되는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성형이라던가 피부과 이런 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좀 남아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의외로 우리 병원에 가보면 정말 진료를 보는 시간을 딱 따져본다면 30초도 안 걸리는 경우도 한 번씩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벼운 질병이 걸렸다거나 뭐 감기 때문에 잠깐 갔다거나 하면은 사실 그냥 잠깐 얼굴만 비추고 나와서 처방전 받으러 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줄여낸다면 중환자들을 조금 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의료라든지 또는 요즘에 의료 플랫폼들이 굉장히 성장을 해 나가면서 의료 이제 뭐 AI 뭐 이런 것들 막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라고 뭐 대선 후보들께서도 계속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는데, AI가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뭐 법 쪽도 있고 뭐 서류 정리라던가 뭐 추론 영역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당연히 헬스케어 의료 쪽으로 우리가 관점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 AI를 뭐 도입을 해서 그걸 통해서 뭐 약을 만들기도 하고 뭐 진단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우리 뭐 고령화 사회에 맞춰가지고 헬스케어 산업도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좀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진료들은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말이 그렇게 비대면이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뭐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어르신들 맨날 그 폴더폰이나 쓰지 스마트폰 쓰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쓰시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떤 어르신들은 저보다 훨씬 더 송금도 잘하시고 QR코드도 잘하시고, 제가 카페에 가가지고 키오스크 아직까지 전 좀 어렵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나와보소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막 먼저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제 스마트해지고 있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원격 의료 진료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지금이야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거는 걸어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 그건 실제로 많은 법조인들과 많은 의료계에서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밥그릇이 뺏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장단점이야 존재할 거니까 충돌이야 있겠지만, 결국 걸어가야 되는 방향은 비대면 의료가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관련주들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공약이 법제화될까가 좀 중요하겠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또 이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또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종목적으로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섹터 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좀 눈여겨보실 만한 몇몇 기업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일단 사실 종목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 사실상 이제 주식을 해서 종목을 선택을 했을 때 이거 그냥 살펴보세요 하면은 사실 책임감이 되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에 사야 된다, 또 얼마에 팔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하나하나 딱 이렇게 알려드려봤자 사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져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를 파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종목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나눠놓고 보는 것보다는 종목에 헬스케어란 이름이 붙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AI 붙어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AI 관련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바라보시면요, 그 안에서 의료 쪽이라고 적혀 있는 기업들, 그리고 플랫폼이라고 적혀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AI, 의료 플랫폼 AI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도 많이 살펴보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무조건 제약, 뭐 의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약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술 기기라든지 이런 기기와 뿐만 아니라 뭐 케어라든지, 그리고 우리 요즘에는 여러분들 홈쇼핑 많이 돌아보시면요, 집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료기기를 파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들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중에도 내가 정말로 이런 거 종목을 막 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생각이 든다면 사실상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과 같은 대형주로 바라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의료 AI 쪽이라든가 의료 데이터, 의료기기 이런 쪽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르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실적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상장이 되어 있고 그 기술력 하나만으로 인정을 받고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힌트를 드린다면은 헬스케어란 이름이 붙어 있는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전 나쁘지 않다 봅니다. 예전에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셨으면 됐겠지만 사실상 이제는 그거는 합병이 되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으로 이제 남아있게 되었잖아요. 둘 다 이제는 너무 바이오시밀러 산업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한쪽은 또 그냥 약만 이렇게 취급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약간 멀어진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전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흡수가 된 것뿐인 거지 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돌려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무조건 헬스케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관련주들만 봐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걸 찾아야 우리가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sek터가 뭐가 있을까 하면 바로 진단키트 부분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진단키트 쓰고 이제 진단키트 안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진단키트가 발전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번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건강검진 해보시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를 완전히 통으로 빼야 되고 암 진단부터 해서 당뇨 진단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진단들을 병원 가서 하려고 하면은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집에서 간편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스스로 내 병을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쪽들이 바로 법제화가 되기 힘들다고 한다면 저는 진단키트 분야부터 바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만한 섹터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헬스케어, AI, 그건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그리고 논의해야 될 길이 멀 것 같고요.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약으로는 안 나올 수 있어요. 공약은 직접적으로 의료 비대면을 어떻게 선진화시키겠습니다라는 공약이 나올 거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정책으로 넘어가서 다음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정책이 논의가 될 때 아마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조금 괜찮고 그리고 코로나 진단키트만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미리 선취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한 발 앞선 투자 전략들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꼭 투자 전략으로 소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주도 섹터도 저희가 바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는 게임 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도 한일전이다.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 포인트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은 신작에 엇갈린 게임사 실적들이 조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게임주들 지금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문가님? 저는 게임주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괜찮을 거다, 좋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게임 중독자 수준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게임 주식 안 하면 책을 읽거나 그거 아니면 드라마 보거나 그 시간 외에는 운동 말고는 다 게임이에요. 눈 뜨면 게임밖에 생각 안 하고 자기 전까지 게임밖에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스타크래프트 하십니까? 아니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지 네.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스팀 게임들도 많이 즐기고 있는데 사실상 이 게임을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증권에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전문가분들은 게임을 좀 안 하세요. 싫어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가 게임을 하면 안 된다는 문화 쪽에 좀 그런 가깝잖아요. 게좀 있죠. 공부하는데 무슨 네. 게임을 하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게임을 너무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특히나 증권사에서도 뭔가 업황이 안 좋거나 증시가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손들어야 된다라고 보는 기업이 바로 게임주입니다. 그냥 게임주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나 봐요. 하지만 이 게임주를 제가 오늘 이렇게 주도 섹터다, 이거 앞으로 좀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이제 게임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실적 이야기,
그리고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신작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게임 관련주가 무관세죠. 그러니까 관세 무풍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를 매길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뭐 관세 매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를 매긴 이유가 중국 야 지금 우리 자국 내 뭐 미국 내 기업을 키우려고 하니까 너희가 맨날 싸게 팔아가지고 그리고 매출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성장을 못하는 것 같아. 너희한테 뺏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관세 내라. 라는 주의거든요. 반도체도 한국에 내라, 자동차도 한국에 내라 그런 느낌으로 가전제품도 한국과 LG, 삼성 내라 이런 느낌인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크래프톤이 지금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많이 버는데 관세 매기는 그 순간 미국이 게임 산업이 죽어요. 예를 들어서 블리자드, 방금 말씀하셨던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뭐 디아블로라든지 지금도 아직까지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블리자드잖아요. 그것도 미국 회사죠. 라이엇이라고 하는 우리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뭐 그래서 뭐 페이커부터 해서 많은 게이머들이 지금 배출되고 있고 대회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굿즈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산업을 이끌고 가고 있는 라이엇이라고 하는 게임도 미국에 있죠. 그거 말고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팀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말했던 AI 플랫폼과 같은 것처럼 게임도 다이소와 같은 거예요. 다이소가 물건을 만들진 않죠. 다양한 물건들 갖고 와서 팔아주잖아요. 거기에 수수료를 받고요. 그런 플랫폼 기업이 스팀인데 그것도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게임으로 돈을 벌고 세금도 안 내고 있는데 인제 와서 관세 부과해라 하면은 미국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게임 산업은 미국이 지금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게임 산업에 대한 뭐 관세 이야기는 안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뭐 헐리우드에 뭐 관세를 뭐 부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화에다가 컨텐츠라든가 이런 거에 부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헐리우드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볼만한 영화가 없어요, 요즘. 그러니까 블록버스터라고 할 만한 영화가 안 나오죠. 예전에야 코로나 이전에야 마블, 어벤져스 정말 엔드게임이 됐지만 그 엔드게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영화에 뭐 정말 흥행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블도 이제 한물 가버렸잖아요. 디즈니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세 부과하자지만 아직까지 게임은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관세 이야기 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지금 관세 뭐 철강 관세, 뭐 자동차 관세, 뭐 화학 관세, 화장품 관세 맨날 관세 어떤 게 부과가 될까 안 될까 아우 부과되면 어떡하지 악재 때문에 주가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사실 이런 좀 관세 무풍 산업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그냥 엉덩이 딱 붙이고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내 볼일 보다 보니까 어우 주가가 올라가서 좋네 라고 할 만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산업이 관세에 내가 영향을 좀 안 받고 투자를 하고 싶다 생각을 하신다면은 괜찮은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사실 좀 부정적인 시선이 좀 많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게임 산업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도 우리가 게임주들을 선별할 때 또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업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을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단 뭐 어떤 기업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나? 는 항상 대답은 같습니다. 싸야 돼요, 무조건. 저는 주식을 장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우리나라 밸류업 프로젝트라든지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한국 시장의 뭐 가치를 끌어올려야 된다는데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 투자자들은 사고 파는 것에 좀 능해져야 돼요. 그냥 가치를 투자해서 분석해서 가져간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이 OECD 국가에서 금융지식이 가장 최하위인데 그 상황에서 기업을 분석해서 가치를 투자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한국 외대 지금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거기서 교육을 들을 때도 많은 교수님들께서 가치 분석해서 주식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그냥 아예 대놓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처럼 가치 분석을 통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먼 이야기인 것 같고요. 결국 우리는 장기 투자 아닙니다. 배당도 잘 안 주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잘 사서 잘 파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싼 종목을 사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사라라고 제가 여기서 막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편향된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 피해야 되는 것을 오늘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NC소프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NC소프트가 지금 주가가 보면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NC소프트가 너무 떨어져 있고 싸다 보니까 NC 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NC가 그래도 한때 대장이었으니까 게임 관련주 중에서는 얘가 으뜸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게임을 안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NC소프트는 리니지의 운영 방식과 리니지 게임을 리니지 라이크라고 해요. 리니지처럼 만든 게임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임들이 전부 다 도박류로 나와가지고 확률 조작부터 해서 그 많은 이렇게 운영 착오, 운영 미스 이런 것들 때문에 NC소프트의 유저들, 그러니까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증권가에서는 NC가 그래도 대장이니까 그래도 게임주 중에서 NC가 좋다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건 게임 안에서 그래요. 게임을 한다면은 NC소프트를 좋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게임을 안 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게임에 한 달에 적게는 한 1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00만 원까지 쓰는 것 같아요. 게임에 돈을 쓰는 거 아깝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취미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쓰는데 사실 게임 산업은 돈을 쓰는 사람만 씁니다. 안 쓰는 사람은 절대 안 써요. 그러니 결국 유저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돈 쓰는 유저들을 잘 잡아놔야 되는데 NC는 그런 돈 쓰는 맥이라고 하죠. 그런 돈 쓰는 유저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가 게임 관련주가 올라갈 때 얘가 수혜주가 될까? 지금 최근에 뭐 크래프톤이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넷마블도 약간 이렇게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NC 안 올라오죠. NC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은요. 적자가 나고 있는 데다가 만성 운영 미스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몰락 중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게임 관련주를 투자하시겠다라고 한다면은 대형주 중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교훈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NC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정말로 내가 꾸준히 모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좋은데 그런 기업에서는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넷마블 이런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도 자기가 갖고 있는 IP를 통해서 신작을 굉장히 만들어내고 있고 매출 잘 끌어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달에도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돈 쓸 예정이고요. 다음 달에도 돈 쓸 예정입니다. 조금 있으면 에스파와 뭐 이렇게 콜라보를 해가지고 나온다는데 에스파 뽑아야죠. 얼마나 갖고 싶습니까, 캐릭터를.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매출이 지금 한국에서 매출보다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게 크래프톤입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에 거의 90%, 95% 이상이 해외 매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서 많이 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유럽부터 해서 미국에서도 정말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기업과 안전하게 조금 모아갈 수 있는 기업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 관세 영향도 안 받고 그리고 실적도 많이 나오면서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있는 기업들을 모아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NC는 안 된다는 결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게임주 내에서도 우리가 좀 구체적인 전략대 잡아보는데 고민 많았는데요. 전문가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잘 소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장 주도 섹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들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가 또 잠시 뒤에 장마감 특징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장마감 앞두고 어떤 특징주들이 움직였을까? 오늘 장마감 특징주 이야기 바로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장마감 특징주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전력기기주들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기업을 들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챙겨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식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야기는 지금 뉴스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도 이렇게 다룬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방송에서 안 다뤄야 고점이 아닌 겁니다. 근데 방송에서 다룬다?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은 사실 고점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매도 관점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력기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전기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뭐 각광받고 있고 아니 지금 또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다 해서 뭐 탈원전에서 원전을 사용해야 된다. 신재생 에너지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서 뭐 HD 현대일렉트릭 사지 말라는 겁니까 하면은 아니 에너지 관련주가 얘밖에 없습니까? 전송 관련주가 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비싼 종목을 갖고 있을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와 있는 기업을 팔아서 내려와 있는 기업을 사서 다시 또 거기서 수익을 반복적으로 내야지 우리가 계좌가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저는 HD 현대일렉트릭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매수가가 지금 뭐 35만 원대, 막 30만 원대 사가지고 들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매수가가 좀 높은 가격에 어정쩡하게 사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분할 매도 관점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전력기기 관련주라든지 전선 관련주 쪽으로 섹터를 옮겨가지고 우리 전선 관련주를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전선
관련주가 많이 필요한 게요. AI 데이터 센터가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AI가 앞으로 전기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이터 센터가 없어요. 지금 최근에 뉴스도 서울대에 지금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놨는데 전기가 없어서 못 쓴대요. 그러니까 그 전선이 전기가 그만큼 안 들어오기 때문이죠. 배선을 다 깔아야 되는데 도심지를 다 깔기 공사가 너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AI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양한 산업들이 거기에 총출동해서 HD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들어는 가겠지만 거기에 고압 전선부터 해서 많은 전선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선 관련주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것이 HD 현대일렉트릭을 매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섹터로 옮기실 때 좀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HD 현대일렉트릭 구체적인 시장에 관한 전략들 잡아주셨습니다. 보유자 분들 또 신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또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92%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3천억 원대를 넘어서서 4,100억 원까지의 매수세가 지금 포착이 되거든요. 수급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마감 전략과 함께 내일 시장 전략 세워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CTV의 김선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마감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오래간만에 드디어 외국인하고 기관이 조금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였는데 특히 오늘은 기관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종목이 많이 상승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주춤했던 분위기지만 오후에 들어오면서 조금 더 이제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오후장 들어오면서 지금 보면은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원전과 그다음 태양광에서 일단은 그 2개 정도가 상한가 나왔죠. 일단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몇 가지 나왔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대선의 정책주를 따라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도 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움직임. 정확히 얘기해서 올라갔다가 하루 올라갔다 하루 빠지고 하루 올라갔다 하루 빠지는 이런 조금은 힘든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도 몇 번씩 들었다 놨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래도 좀 상승세가 올라왔지만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약간 쉬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도 수급적으로는 좀 유의미하다라는 해석들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저희가 사실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뉴욕 증시 전략도 같이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미 증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아주 재미있는 자리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적이라 그러죠. 이틀 연속 양봉이 나온 자리. 그것도 첫 달에는 이제 갭 상승을 해가지고서 양봉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는 거기에 맞춰서 두 번째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 이제는
그 미중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되고 관세 전쟁이 우선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되어가는 분위기가 가면서 시장이 안도감을 가졌다. 이래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기술주들 특히 칩메이커들부터 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미증시의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온 비교 차트 내에서 여기에 이제 양봉 이제 이 저기 나온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특히 중요한 거는 제일 밑에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반도체 지수에서 지금 약간 좀 꺾인 듯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는 중국과의 그 무역 마찰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돌면서 그래도 시장에서 다시금 자금이 유입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오늘 특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강세를 좀 보였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미국 증시의 영향이 조금씩 이제 우리나라에도 끼어들어 가지고 아마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세로 들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 관한 분석들 국내 증시랑 같이 받아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대입하셔서 시장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감 시장에 관한 브리핑은 저희가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시장을 이기는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들에 좀 집중을 해보면서 우리가 또 시장 전략 잡아볼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의 시장을 이기는 뉴스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의 주제는 AI 자율주행 전환기다라고 세워봤습니다. 우리가 또 미국과 중국의 추격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도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볼 테고요. 자, 오늘 뉴스에서 저희가 조금 집중해 볼 만한 포인트가 어떤 걸까요, 전문가님? 특히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13일에 중동 방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그렇죠? 네. 중동 갔죠. 지금 거기에서 가면서 거기에서 그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왕실하고 정확히 왕실이죠. 거기는 그 정부하고 상당히 유의미한 계약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블랙홀 칩을 그 중동향 정확히 얘기하면 아랍어를 쓰는 그 기반의 AI 개발을 하는데 15,000 최소한 13,000개 이상의 그 블랙홀 칩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오늘 새벽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됐고 그다음 두 번째로 사우디 정부가 드디어 테슬라가 지금 움직이고 테슬라 정확히 일론 머스크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시스템에 대해서 일부 사용권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줬다, 즉 승인을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그 두 가지가 주가를 어느 정도 상승시켰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그동안에는 미중 간의 갈등으로 치닫던 이 사항, 즉 관세 모두가 눈이 쏠렸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다른 세계, 정확히 얘기하면 아랍권이라든가 이제는 다른 아시아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도 AI와 자율주행에 대한 그 부분이 다시금 이제는 힘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즉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우디하고의 그 엔비디아 테슬라의 빅딜인데 여기서 이 AI 칩을 왜 공급하게 됐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동안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제가 일단은 사용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아랍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컴퓨터 내에서 무슨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반드시 여기서 에러가 뜨고 블루 스크린이 뜨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돈이 또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AI가 생각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그동안 많이 취약했었는데 이 에러들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AI 칩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것이 현재 중동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억 정도의 인구가 지금 이 아랍어를 쓰고 있죠. 여러 나라에서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랍어 기반의 플랫폼 AI 플랫폼을 선점하는 쪽이 그 지역에서의 패권을 잡는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사우디는 여기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테슬라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스타링크라든가 아니면은 자율주행 그 로봇 택시 같은 것들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을 이끄는 뉴스에서 저희가 체크해볼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사우디와의 협력입니다. 엔비디아는 사우디 쪽에 대량의 칩을 판매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테슬라의 로봇택시 역시도
사우디 쪽에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사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훈풍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런 뉴스들을 해석을 해봤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국내 증시에 좀 구체적으로 대입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발 이슈 때문에 AI 쪽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자율주행 쪽 좋게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하고 그다음에 로보택시가 좀 도입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AI가 이제 로컬라이징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에는 영어를 기반으로 한 그 AI의 움직임들이 그동안 가속화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는 각국별로 해가지고서 특히 이제 아랍어라든가 아니면은 스페인어 아니면은 우리나라 같이 이런 한국어나 중국어 계열의 각각 로컬라이징된 AI 그 기반 플랫폼들이 앞으로 좀 더 강하게 발전할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결국은 앞으로 AI 칩이 먼저 그만큼 얼마나 빨리 공급이 됐냐, 즉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로 해서 일단은 그 HBM 메모리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즉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거기에 관련된 소부장들이 거기에 우선은 먼저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그동안 늘 말씀드렸던 로보틱스, 그다음에 FSD, 즉 풀 셀프 드라이빙, 즉 FSD를 기반으로 하는 그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하는 그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같이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그 영국과 했을 때, 즉 자기들과 미국이 자기신들의 우호국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그냥 부과하는 것으로 끝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만큼 앞으로 이런 그 AI라든가 아니면은 중요한 차세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주 낮은 저관세를 적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도 앞으로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그 자금이 유입되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두 가지 섹터를 저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HBM 쪽으로 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그 협력사대까지 지켜보는 전략도 좋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FSD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 관련한 그 예를 들면은 뭐 카메라 관련주라든지 자율주행 관련한 부품주들 같이 주목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HBM 쪽 이야기하면서 또 삼성전자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삼성전자가 오늘 공조기업가 빅딜 소식이 또 들려오기도 했었어요. 그거 네. 이제 예전에 전문가님이 한번 짚어주셨잖아요. 이러다가 네. 에어컨 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또 해주셨는데 어떻게 또 시장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결국은 데이터 센터하고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그 AI 칩들에 대해서는 결국 냉각 기술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발열 관리입니다. 지금은 그 발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 제대로 된 그 성능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과 그다음에 수명을 보장하지 못하는 두 가지 문제 지금 직면해 있죠. 그래서 현재 HBM도 역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발열 관리 때문에 유리기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관련 테마로 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리기판이라는 것이 물론 발열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약간은 천천히 데워지지만 또 식을 때도 천천히 식기 때문에 그 열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칩들에는 문제를 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앞으로 발열 관리에 되어 있는 것들, 발열 관리 종목들, 즉 여기에 나왔던 플렉트 같은 냉난방 공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액침 냉각, 그 다음에 또 그 이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소자, 펠티어 소자를 이용한 그런 냉각이라든가 이런 관련 종목들이 결국은 다시 한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액침 냉각 쪽까지도 이번 뉴스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테고요. 사실 이제 발열 문제 역시도 데이터 센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멘텀도 같이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덮어두고 이제 시장을 이기는 뉴스에서 저희가 좀 공략해 볼 만한 기업이 있다면 전문가님의 최선호주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요. 마감 시장 좀 전략들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또 움직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또 주가 흐름 어떨지 최선호 기업 어떤 기업들 좀 꼽아주셨을까요? 저는 일단은 오늘은 만약 AI하고 자율주행이 있다 그러면 우선 AI 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봐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으로 좀 더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대량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좀 받쳐줄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우선 코미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에 미코에서 이 물적 분할해가지고 나온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세정 코팅 장비를 주로 하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해왔고 예전에 그 삼성전자 그다음에 그 SK 하이닉스의 전신이었던 현대반도체 시절부터 계속해가지고 협력 관계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미코는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서 이런 그 세정 코팅 장비를 지금까지 납품을 해왔고 이후에 여기에서는 이제 또 정밀 코팅 관련된 기술까지 해가지고서 그 관련된 장비들도 같이 납품을 해왔던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업력이 그러니까 미코 시절부터 해서 했을 때는 30년 정도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오래된 기업이고 또 실적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런 경우 코미코가 특히 이제 중요한 게 TSMC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서 이 세정 코팅 관련 장비들이 그쪽으로도 많이 납품이 되고 특히나 엔비디아가 더욱더 이제 이런 중동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의 대규모 발주를 받게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24년도 같은 경우 매출이 2배가 늘어나고 수익률이 4배가 늘어났는데 지금 미코세라믹스라고 부르는 요 관련돼 있는 회사들 자회사를 일단 편입을 어느 정도 지분을 편입하고 하면서 더욱더 지금 그 실적이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그렇고 앞으로 이제 이런 AI 칩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된 기대감이 같이 커지다 보니까 2025년도에는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에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AI 쪽 관련해서 전문가님이 코미코라는 기업을 마감 이후의 전략으로 좀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30년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포인트들 가져갈 수 있겠고요. 이제 미코에서 물적 분할 이후에 반도체 정밀 코팅 분야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TSMC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을 보니까 그래도 바닥 구간에서는 좀 올라온 느낌들이 들긴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정말로 공략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전략들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횡보하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분할 매수 접근으로 들어가실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지금 그렇게 크게 그 거래량이 늘지는 않는 종목이잖아요. 예. 거의 바닥에 있는 종목이니까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가시는 것이 좋지 만약에 단기적으로 뭔가 튀어오른다 이런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미코가 지금 현재 바닥에서 잡고서는 서서히 돌리는 자리, 즉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대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지 절대 이것이 한꺼번에 갑자기 튀어오르는 그런 급등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의 급등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 장기적인 뷰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의 주가에서는 이제 상승의 폭이 조금 많이 크다라고 좀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상승의 폭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거는 대략 한 1분기 즉 3개월 정도를 보고서 네. 보고서 상당히 봐야 된다 이 높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하고 좀 다른 점이 어떤 게 있냐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했을 때 그 수익률 상승률이 미국장 대비해 가지고 한 2배에서 2배 반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잘 잡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적정한 시기에 조금 스윙 개념으로 해서 가져간다 그러면은 미국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 관련해서는 이제 소득세 자체가 현재는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또 장점으로 언급을 해주신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코미코라는 기업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또 저희가 시장을 이기는 뉴스로 시장에서 중요한 또 기업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님과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에 관한 전략들과 시나리오들 짧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요. 마지막 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그 미중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다시금 상승 추력이 생긴 건 맞는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약간은 쉬어가는 포인트에 지금 도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에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런 종목들을 받았다 그래가지고서는 NXT라든가 이런 데서 갑작스럽게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조금 유의해 주시고 하루나 이틀 정도를 조금 더 갭을 두고 보신 다음에 접근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에서 또 성급한 매수 자체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 해주셨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시장의 전략들을 같이 한번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저희가 시장을 이기는 뉴스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엔비디아와 테슬라 쪽에 관한 빅딜 행사에 따라서 뉴욕 증시에서는 빅테크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어떤 영향력을 받아갈지에 관해서 풀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AI 쪽 관련해서 기업을 또 선별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들까지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이 기업들은 바라보시는 전략들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을 이기는 뉴스였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랍니다. 오늘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또 다양한 방면으로 시장 도움 드렸는데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